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론조사 결과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항상 배추도사로 나오십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론중재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뭐 좀 하실 말씀 많은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배추 도사로 불리시지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명색이 기자 출신 법조인인데 예. 본인이 배 수장이 언론중재법 할 얘기가 많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갑자기 의아합니다. 네. 그래요? 예. 배 수장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 언론중재법이 생기는 거죠. 이유 없는 예. 비판, 이유 없는 네거티브. 아니 저는 궁금하다 그랬는데 왜 비판이라고 또 해석을 잘 못하시네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봐요. 이거 보십시오. 악의적인 경우 같지는 않은데 잠시 뒤에 그 얘기는 좀 해보고요. 먼저 그 대선이 이제 7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200일도 네. 안 남았죠. 네. 차기 대선자 후보 지지율 먼저 좀 보실까요? 정말 예. 뜨겁고 치열한 차기 대선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30.4%, 이재명 27.7%, 이낙연 14.1%, 홍준표 6.8%, 최재형 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이거 뭐 이른바 양강구도 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개드린 조사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인데 예.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추세를 계속해서 메타 분석, 메타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의 추세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이낙연 후보 또 최재형 후보가 쫓아오던 국면이 한 4주 전 국면이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되는 와중에서도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보수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좀 주춤거렸죠. 뭐 말실수도 원인이 됐고 또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 윤석열 후보도 이 예. 선두로 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여론조사는 그 조사 대상 숫자도 좀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 보니까요. 1,004명이네요 보니까. 네네 1,4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양줄 변호사님?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거렸던 거 20, 30대 세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들 중도층이라고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쪽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들이 그걸 되찾지는 못한 상태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올랐던 부분들 또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들 때문에 한참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네. 또 그 지지율을 되찾지는 못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는 어제 토론회였었는데 네. 야권에서 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발표회 정도에서 끝났죠. 비전 발표회. 네, 비전 발표인데 예. 뭐 홍준표 후보 표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예회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언론에서도 거의 주목을 안 할 정도로 크게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도 자체가 조금 정체돼 있다. 야권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본격적인 부분은 진짜 토론 시작되고 경선이 제대로 움직여야 예. 그 다음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이 정체다. 정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근데
최재형 후보, 이낙연 후보는 좀 약간 주춤 또는 하락하는 느낌 같고요. 네. 자, 국민의힘 그 홍준표 후보 이게 좀 약진한다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선 구도가 한 4주 전만 하더라도 더 치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쫓아가는 국면이었고 예. 최재형 후보도 7월 말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또 본인이 태어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조금씩이지만 올라간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 또 코너에서도 분석과 해석을 해드렸는데 예. 그 이후에 힘이 딸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도 중도 또 수도권 또 청년 지지까지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양배추 도서가 이야기했던 대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후보도 지지율을 더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홍준표 후보. 이 홍카콜라입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조금 가시고 나니까 예. 홍카콜라의 위력이 나온다. 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보는데 하나는 이제 본선의 맛을 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 후보의 경험이 있거든요. 2017년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좀 더 이 보수 성향의 뚜렷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의 말 한마디에 좀 발언이 세긴 한데 그럴듯한데 이런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기반이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는 대구 경북이 심장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신장이거든요. 심장이냐 신장이냐 다 중요해요. 콩팥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한데 예. 경남지사도 역임했고 지역구는 또 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제일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인 호감 현상. 네. 범보수 대선 후보만 모아놓고 지도 조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택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이 아니라 홍준표. 시원하게 홍카콜라 칼칼칼칼칼.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더 선호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 선호라고 보기보다는 예.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통계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주말에 나온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기억하시겠지만 뭐 정말 우리 정치 사회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증폭이 됐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봉합기 내지는 좀 잠재기를 네. 들었었는데 네. 그 최근에 그 며칠 이후에 들어오는 걸 보면 홍준표 후보는 더 많이 올랐다는 조사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그걸 보면 확실히 그 야권 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과연 현재의 체제를 잘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뭐 입당은 했지만 국민의힘 입당을 했지만 지켜가면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 표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가는 거죠. 그 여당 후보들은 사실은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남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예. 그런 예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윤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있고 또 대선 후보로서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경험 부족이잖아요. 예. 과연 최종 후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24%라고는 유의미한 득표를 했지만 결국 당선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결국 이기는 후보가 되겠느냐 이런 이 확신을 지지층에게 줄 수 있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힘 또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마다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제가 토론회 얘기를 못 드린 이유가 안 드린 이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직까지도 홍준표 후보가 물론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아픈 얘기들을 많이 꺼내지는 않고 있어요. 네. 토론회장에서 그 얘기는 나올 것이고요. 또 뭔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라든가 뭐 본인이 직접 뭐 불러일으킨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거를
여권에서 공격을 하는 것과 예. 토론회 자리를 빌어서 같은 당에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꺼내놓게 되면 언론에서 다루는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재수라고 하셨는데 재수는 맞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재수인 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예.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저 정도의 경쟁력을 맞서려면 오히려 한 번 더 공부하는 사람이 낫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양날의 칼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양배추 도사가 상당히 홍준표 후보에 호의적인 것 같은데요. 예. 아니 호의적이 저는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예. 저렇게 상황을 못 읽어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라면서. 네. 자, 방금 말씀하신 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최근에 황교익 그 맛 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내정 논란 그리고 이제 이천 쿠팡 화재 났을 때 먹방 네. 출연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영향을 이렇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갸우뚱거리시는 분들이 악재가 많은데 어떻게 지지율 조사에서도 버티고 있고 또 오히려 더 올라간 지지율도 있거든요. 네. 또 1대1 양자 대결 경쟁력은 또 더 나아진 결과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게 무슨 현상인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본선 경쟁력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 양쪽 진영의 시선은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정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본선 경쟁력에 더 주목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예. 그걸 이제 이낙연 후보가 만들었더라면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좀 빨리 차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익 이 칼럼니스트 건이나 또는 쿠팡 2천 화재 때의 먹방 출연 논란에 대해서 계속 질질질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 그냥 임명하겠다는 또 고집을 부렸다면 이게 논란이 상당히 커졌을 때 논란은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좀 빨리 차단하면서 중도층이나 MZ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좀 차단한 것도 효과를 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도 있습니다. 강한 지지층들도 있는데 이들은 또 이런 부정적인 또 악재가 있을 때는 더 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예. 어느 선거가 됐든지 간에 후보들에게 악재는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기억하시면 누가 나와도 대통령에 설령 당선이 된 분들도 야 저런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 되겠어 하는데도 또 뚫고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 과정에서 악재는 터지기 마련이지만 이 승패를 가르는 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이게 야 저런 게 터졌어? 라고 하는데 저거를 저렇게 뚫고 나가네 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황교익 선생 같은 경우에 그 마칼레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본인도 사퇴를 했고 예. 그 과정에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아 저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이죠. 네. 고문이 위에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면서 정돈이 됐었고 이천 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대응한 걸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설명을 했죠.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바로 또 그 며칠 정도 지난 사이에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걸 간판하고는 본인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득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약간 본선 쪽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들어온 어떤 공격, 검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벌써 말을 아예 자제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미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달라져 버리면 유권자들도 또 거기에 더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효과가.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좀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와 예. JTBC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인데 네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 34.5%, 국민의힘 33.8%로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사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팽팽한 이유는 이제 대선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이제 사실상 양정당 모두 경선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경선에 들어가 있는 여당 그리고 곧 이제 경선에 들어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선 현상입니다. 각각 지지층들이 이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네거티브 공방을 하다가 조금 이제 수습되는 양상이고 국민의힘도 투 스톤즈 논란이었죠. 윤석열, 이준석
이렇게 이제 투스톤즈 논란도 갈등도 있었는데 이게 좀 서서히 이제 그래도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럼 이것도 조금씩 봉합되면서 하락했던 양 정당의 지지율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엊그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그 부동산 그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아직은 뭐 그런 관련 조사가 안 나왔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역시 예. 윤희석 의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현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을 해왔고 그걸로 주목을 받지 예. 않았습니까? 나는 임차인이다로. 예. 근데 뭐 그 부분도 나중에는 본인이 임대하고 임차한 거라서 좀 네. 약간 꺾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이 윤희석 의원과 관련돼서 부동산 의혹이 나온 거죠. 처음에 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야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좀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라는 사실은 지금 대선 도전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지만 예. 어제 이제 발표에도 참가를 안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마치 이걸 논란을 잠재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이렇게 뉴스들이 나온 걸 보면 그냥 의혹으로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계속해서 여권에서도 이거를 꺼내들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되고 보이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 논란이 커지게 되면 사실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수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꺾여버리면 예. 당에 대한 영향력도 좀 있지 않을까. 며칠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예. 양배추 도사의 뭐 분석도 맞는데 단순히 국민의힘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그렇다면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또 용두사미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정의당도 비판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좀 약간 유야무야되는 그런 결과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탈당을 하거나 제명 조치가 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두 정당의 또 의혹 숫자도 똑같습니다. 12건.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어느 정당의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여야 대선 후보들도 입장 발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앞으로 이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예. 국민권익위원회나 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감사원이 총동원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되냐. 이런 입장 표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자기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부동산 전수조사 일종의 카오스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돼서 차기 대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배 수장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예. 일단 분모와 분자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같은 12명이 아니죠. 180명 가까운 중에서 12명인 것과 예. 100석에서 12명은 네. 차이가 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숫자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용을 좀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 단계입니다만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굳이 강조를 드린 이유가 내용에 있어서 좀 많이 네. 합쳐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그 출발자 아침에서 김두관 네. 후보 인터뷰할 때 김두관 후보가 그 KDI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또 의견까지 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네. 제가 뭐 어느 정당 쪽이 더 경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전혀 없었고 또 윤희숙 의원의 의혹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데 좀 양배추 도사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YTN 방송이 이렇게 그냥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럼 매년 실시를 해야 될지 어느 네. 범위까지 이 전수조사 범위가 확대돼야 될지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더 궁금한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초반에 시작하실 때 배추도사께서 오늘은 언론중재 아까 도사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네네. 하셨죠?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지금 이게 가장 뜨거운 또 현안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뜨거운 쪽으로 가시죠. 네. 이거 지금 어제 본회의는 그냥 30일로 연기됐는데 근데 또 어제 그 새벽 4시에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 독소 조항이 더 강화됐다.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 관련해서 여론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 의뢰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적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예.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6.4%,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41.6%로 상당히 팽팽한 편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2%였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짜 뉴스 피해 방지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응답이 81.5%로 민주당 지지층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관련돼요 보니까 네. 이게 일단 그럼 기자 출신인 뭐 진영에 따라서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네. 좀 신기한 게 예. 어쩌면 이번 주말 지나면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해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 입장에서 불편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총력을 다해서 난타를 해야 될 정도인가로 보일 정도로 네. 뭐 좋게 말하는 부분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봤었을 때 뉴스에서 예. 신문이 됐건 방송이 됐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넘는 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좀 신기하고 예. 또 한 일주일 정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좀 언론중재법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들이 흔들릴 것인가도 좀 보고 싶고 뭐 변호사로서 분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 예.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론이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면 네. 굉장히 무서울 수 있구나는 걸 또 한 번 깨닫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 예. 저는 이 찬반 조사를 보면서 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응답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를 왜 물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안인 경우에는 응답자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도 무한히 보장돼야 되지만 예. 근거 없이 가짜 뉴스 그리고 피해를 준다면은 또 언론이 가져야 될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중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국민들이나 언론 종사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조금 더 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난 한 2000년대 중반에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올 때 한미 FTA 찬반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한미 FTA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법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 이게 좀 더 국민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언론 종사자들에게 이것이 왜 어떤 혜택을 더 줄 수가 있는지 언론의 책임이 또 왜 중요한지를 좀 더 강조했더라면 더 설명했더라면 더 소통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저는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방금 전에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 예. 대선 후보들도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언론 중재, 미디어에 대한 각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대선의 주제 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뭐 바로 인접하지는 않고요. 네. 약간 좀 김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내년 4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바로 대선 이후라고는 네. 하는데 네. 예. 근데 어떤 아니, 후보는 또 뭐 또 서두르면 또 그 전에도 사실은 아니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건 하는데. 어렵죠. 예, 6개월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이걸 뭐 찬성한다 반대를 가지고 얘기를 크게 끊으려도 어차피 선거 끝난 다음이야라는 얘기 하나로 김이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론 택배 열띤 토론은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